하루에 1억씩 써도 평생 다 못 쓴다는 가문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재산만 1800조 원이 넘는 이들의 고민은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 치트키를 손에 쥔 채로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사우디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938년 한 사건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사막뿐인 땅에서 순례자들이 가져다주는 돈과 약간의 농업으로만 연명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1938년 3월 4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땅속에서 검은 황금이 솟아오른 거예요. 석유 매장량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발견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했죠. 미국과의 사업 관계가 시작되면서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지금의 사우디 아람코가 탄생했습니다. 건국 후 20년도 안 되어 지위 국가 중 유일한 아랍 국가가 된 것도 모자라 세계은행이 인정하는 고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우드 가문이 있었고, 이들은 절대군 주제를 통해 이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되었죠. 현재 살만 빈 압두라지즈 국왕이 통치하는 이 왕국에서 왕실 구성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들의 쇼핑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거주 공간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무라바 궁전은 사우디 왕실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1930년대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1945년에 완공된 이 궁전은 32개의 방을 가진 2층 건물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압둘 아지지 알사우드 국왕을 위해 지어진 이곳은 마치 미니 도시 같은 규모를 자랑하죠. 특히 흥미로운 건 이 궁전에서 벌어진 외교 행사들입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전통 건물을 관람하며 어깨에 검을 메고 사진을 찍었고,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경험을 했죠. 이 궁전은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면서 사우디 문화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곳은 아랴마 궁전입니다. 이곳은 공식 업무를 처리하는 궁전으로 국왕과 왕세자가 국정을 운영하는 중심지예요. 400개의 방을 가진 이 궁전은 그 규모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정교한 샹들리에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 궁전을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의 부동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그들의 자산이 흩어져 있어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5년에 구입한 샤또 루이 14세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입니다. 3행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구입한 이 성은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의 이름을 딴 곳이에요. 건설에만 3년이 걸렸고 200명이 넘는 숙련된 장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성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카레라 대리석으로 조각된 루이 14세의 동상입니다. 광활한 정원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이 동상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오르는 금도금 분수는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3,000병을 저장할 수 있는 와인 저장고, 스쿼시 코트, 볼룸, 영화관, 지하 나이트클럽까지 갖춰져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응접실 중앙에 위치한 수영장입니다. 천장에는 샤를 르브랭의 프레스코화에서 영감을 받은 꽃의 낙원이 그려져 있는데 최고의 화가들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완성한 작품이죠. 모든 시설이 아이폰으로 제어 가능하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기계식 창문 셔터, 조명 시스템, 에어컨, 음향 시스템까지 손끝 하나로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정원의 분수와 조명까지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이런 첨단 기술과 고전적 아름다움의 조화가 이 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죠. 왕세자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가 소유한 샤또 드 르미에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빛의 궁전이라는 뜻의 이 저택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해 있어요.
$1200만 달러에 구입한 이 부동산은 8개의 마스터 스위트 침실과 13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희귀한 맞춤형 앤틱 가구들과 금도금 조각상, 정교한 크리스털털 샹들리에가 배치되어 있어요. 스파, 마사지룸, 와인 저장고, 도서관, 체육관, 농구장, 영화관까지 완비된 이곳은 그야말로 완벽한 주거 공간입니다. 야외 공간도 환상적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라운지 공간에는 고요한 수영장과 카바나, 화덕이 있고 코린트식 기둥들이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주죠. 특히 밤이 되면 수중 조명과 정원 조명이 어우러져 마치 신화 속 궁전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답니다.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의 리야드 궁전은 또 다른 차원의 호화로움을 보여줍니다. 420개의 객실을 가진 이 궁전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금박, 실크 카펫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3개의 수영장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연 석호를 본떠 만든 거대한 수영장입니다.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주방과 45석 규모의 지하 영화관도 있어요. 이 영화관은 2,2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 거의 소극장 수준이죠. 궁전 곳곳에는 왕자가 직접 사냥한 동물들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는데 얼룩말과 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카스타네토 포의 성도 알왈리드 왕자의 소유입니다. $1,000에 인수한 이 성은 40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흥미롭게도 프랑스 전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부인 카룰라 브루니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70헥타르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는 바닥 난방, 엘리베이터, 최신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부는 부동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바다 위의 궁전이라 할 수 있는 슈퍼 요트들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압두라지즈 왕자가 소유한 압두라지즈 요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요트였어요. 1984년 덴마크의 헬싱거 위르프트에서 제작된 이 요트는 완성까지 15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가치만 $1억 연간 유지비만 $10,000가 들어가죠. 64명의 승객과 65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요트는 사우디 왕실의 해상 업무와 여가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의 킹덤 OKR 요트는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사우디의 무기상 아드난 카쇼기가 소유했던 나빌라라는 이름의 요트였는데 1988년 재정 위기로 브루나이 술탄에게 팔렸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2,900만에 인수해서 트럼프 프린세스라고 명명했습니다. 1991년 트럼프도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알왈리드 왕자가 $2,000만 구매했죠. 킹덤은 그의 회사 이름이고 O는 행운의 숫자, KR은 자녀들의 이니셜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페가수스 8은 2000년에 $1억 2천만 구입한 요트입니다. 덴마크의 로열 덴십에서 제작된 이 요트는 26명의 승무원과 12명의 손님을 호화로운 스위트룸에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왕세자의 진짜 자랑거리는 세레네 요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 요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요트는 원래 러시아의 보드카 제조업체 유리 셰플러가 $3억 3천만 주문한 것이었어요. 2014년 빌 게이츠가 주당 $500만 임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같은 해 모하메드 왕세자가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이 요트를 발견하고 $5억 넘는 가격에 즉시 구매했습니다. 세레네는 12개 스위트룸에 24명의 손님과 62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스피드보트, VIP 선실, 사우나, 자쿠지, 미용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이 요트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호텔입니다. 특히 메인 데크에는 헬리콥터 착륙까지 있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답니다. 살만 국왕의 개인 요트인 알 디르이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2년 네덜란드의 폰더 히센에서 제작된 이 요트는 2006년 대대적인 개조를 거쳤어요. 30명의 손님과 21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건조 비용만 $1,000만, 연간 유지비가 $800만에서 $1,000만 듭니다. 이들의 사치는 하늘에서도 계속됩니다.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2007년 에어버스 A380을 주문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400명의 승객을 수용하는 상용기를 개인용으로 개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기본 가격만 $3억 고급 맞춤화로 인해 비용이 거의 3배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계획된 시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롤스로이스 차고, 콘서트홀, 활주로에서 비행기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20개의 VIP 스위트, 5개의 초대형 객실, 터키식 목욕탕, 메카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전자 매트가 깔린 기도실까지 포함될 예정이었죠.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비행 중에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투명한 바닥의 방이었습니다. 마치 슈퍼맨이 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설계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프로젝트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취소되었어요. 현재 왕실이 보유한 항공기로는 3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보잉 777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빈 파하드 왕자의 소유인 이 항공기는 최고급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땅 위에서의 이동수단도 화려합니다. 터키 빈 압두라지즈 왕자는 황금색 자동차 컬렉션으로 유명해요.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를 모두 순금 비닐로 포장한 그의 컬렉션은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는 전 세계에 단 500대만 있는 희귀한 모델로 120만 달러의 가치를 가져요. 하지만 컬렉션에서 가장 비싼 차는 400만 달러짜리 롤스로이스 팬텀 쿠페입니다. 250만 달러짜리 메르세데스 벤츠 G63 AMG 6/6, 100만 달러짜리 람보르기니 우라칸, 100만 달러짜리 포르셈 918 스파이더, 150만 달러짜리 부가티 베이론까지 그의 차고는 그야말로 자동차 박물관 수준이에요. 바데르 왕자 빈 모하메드 빈 파르만 알 사우드의 자동차 컬렉션은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2016년 37세의 나이에 그는 2대의 희귀한 한정판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부가티 시론과 비전 그란 투리스모 컨셉트 카 모델에 5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2019년에 구입한 부가티 라 부아 투어예요. 1820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은 이 차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였습니다. 500만 달러짜리 페라리 라페라리 아페르타와 190만 달러짜리 에스턴 마틴 1-77도 그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의 예술품 수집도 화제가 됩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살바토르 문디를 4억 5천만 달러에 구매했어요.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예술품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다빈치의 직접적인 작품이 아니라 그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21년에는 왕세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이 작품을 모나리자와 나란히 전시하려 했지만 박물관 측이 거부했다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도 했죠. 하지만 사우디 왕실의 진정한 힘은 이런 사치품들이 아니라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2022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치 있는 회사로 선정되었어요. 2020년 포브스 글로벌 2000 순위에서 세계 5위의 상장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지방에 본사를 둔 아람코는 탐사, 생산, 정제, 마케팅, 유통을 아우르는 종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100개가 넘는 석유 및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육상 유전인 가와르 유전과 해상 유전인 사파니아 유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2013년 기준 아람코의 총 원유 생산량은 34억 배럴이었고 현재는 세계 최대의 단일 탄화수소 네트워크인 마스터 가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조 표준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유시설에서는 하루 54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어요. PIF의 포트폴리오에는 우버, 루시드 모터스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어도비 시스템즈, 줌,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유럽 기업들의 주식을 70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으며 로열 더치쉘과 에콰도르의 지분도 2021년에 약 10억 달러 가치로 평가되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약 3억 7천만 달러에 인수했고 라이브 골프라는 프로 골프 토너먼트를 창설했어요. 이 토너먼트는 기존의 PGA 투어보다 훨씬 높은 상금을 제공합니다. 2022년 첫 시즌에는 48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5-4홀 토너먼트와 팀 챔피언십으로 구성되었는데 PIF가 약 20억 달러를 투입했고
총 상금은 2억 5,500만 달러였어요. 우승자는 400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는 2017년 PGA 챔피언십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네옴시티 건설입니다. 자동차도 없고 탄소 배출도 없는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약 5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고속 대중교통, 병원, 녹지공원, 학교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자립형 도시평 도시가 될 예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상과학 영화 같다고 평가하는 이 프로젝트는 홍해 연안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되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더 라인이라고 불리는 170km 길이의 선형 도시는 전 세계 건축가들과 도시 계획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2022년 글로벌 SWF 보고서에 따르면 PIF의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점수가 28%에서 40%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와 스포츠 워싱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국민 기자 자말 카쇼기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한 PIF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지 않은 국부 펀드 중 하나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PIF 거래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부문에서 부를 축적하려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실에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세계적인 억만장자도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국왕 이븐 사우드의 손자인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예요. 2022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160억 달러입니다. 그는 킹덤 홀딩 컴퍼니의 창립자로 1980년에 설립된 이 투자회사는 부동산, 관광, 호텔, 엔터테인먼트, 석유화학, 기술, 항공, 금융 서비스,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킹덤 홀딩 컴퍼니는 맥도날드, 애플, 아마존, 이베이, 프록터 앤 갬블, 마블 코믹스 등 여러 최고 기업에 대한 풍부한 투자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본사를 둔 포시즌스 호텔 앤 리조트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2년 4분기에는 트위터의 두 번째로 큰 주주가 되었어요. 이런 비즈니스 친화적인 성향으로 인해 왕실은 실제로 지출보다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고민은 돈을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이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도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매일 파티를 하고 사치만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왕실 구성원들은 각자 맡은 정부 부처나 사업을 운영하느라 매우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만 해도 하루에 16시간 이상 일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젊은 왕실 구성원들은 서구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아서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위해 전통과 현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성의 운전 허용, 영화관 개방, 콘서트 허용 등 사회 개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합니다. 보수적인 왕실 원로들과 개혁을 추진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왕실 구성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은 상당할 것 같아요. 또한 이들에게는 일반인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접근할 때 순수한 우정인지 아니면 이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의심과 경계심은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의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고려사항이 많이 작용해요. 진정한 사랑을 찾기보다는 가문의 이익과 국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도 클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특권 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왕실 구성원들이 자녀들을 해외 명문 학교에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균형 잡힌 인격을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요. 보안 문제도 항상 따라다니는 스트레스입니다. 어디를 가든 경호원들이 따라다녀야 하고 즉흥적인 외출이나 여행이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로운 일상이 이들에게는 사치인 셈이죠.
그리고 언론과 대중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 때로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보도되기도 합니다. SNS 시대가 되면서 이런 감시의 눈길은 더욱 치밀해졌어요. 1초에 1억씩 써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부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함께 따르기 때문이죠. 사우디 왕실의 이야기는 현대판 미다스의 손과도 같습니다. 손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지만 그 황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고민과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진정한 목적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18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진짜 고민은 바로 이런 것들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소소한 행복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